자, 이 메타포,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메타포는 다른 말로 이제 언유법, 이걸 이제 메타포라고 그래요. 언유법.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익히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언유법, 이 메타포라는 것은 언유 비유적인 표현, 뭐 상징적 이야기, 뭐 설화, 일화, 우화, 뭐 언유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뭐 또는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다 이제 언유법인데, 이제 이 언유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언유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우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직접적인 느낌보다는 좀 간접적인 우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비판과 분석 성향을 비켜나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돌직구, 돌직구 다른 말하면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돌직구 같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반감이 생기고 비판적인 성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비유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의식의 저항을 비켜가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것은 A는 B와 같은 거예요. A는 B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하죠. 자, 스피치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스피치를 훈련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타고 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세발 자전거를 통해서 그 안전한 세발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스피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첫 만남과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은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피치를 훈련하면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 좀 편안하죠. 또는 뭐 스피치를 잘하는 것은 기저귀를 떼는 것과 비슷해. 기저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충분히 똥 오줌을 반복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기저귀를 떼게 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같은 원리란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 나왔을 때 충분히 긴장하고 떨고 충분히 실수하고 이게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좀 편안하게 와닿죠. 비유 원유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알기 쉽게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 말이죠.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성경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어촌에 설교를 갔는데 어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낚시를 아참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거라. 아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음에 내가 이곳에 올 때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니까 고기 낚는 거는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잘하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고기를 낚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써 한마디 그 비유적인 말로써 이제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라. 다음에 내가 올 때 사람을 많이 모아라. 이 직설적인 돌직구적인 표현보다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미 사람들한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힘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 원유적인 표현을 쓰는 게그 치유나 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사랑하는 뭐 가족을 잃었다든지 뭐 어떤 아픔이나 뭐 슬픔이나 뭐 시련 역경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아이 뭐 힘내야지 뭐 누구나 그 아픔을 딛고 일었으면 강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돌직구보다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종은 더 아파야만 멀리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종은 더 많이 아플수록 소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더 많이 아픔으로 인해서 선생님 삶이 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느낌 어때요? 긍정적이죠? 보세요. 종은 더 많이 아파야만 소리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니 훨씬 더 말이 감칠맛이 났단 말이죠. 또 어떤 뭐 계속 어떤 시련의 역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 거센 파도가 사공을 유능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자, 이 말로 인해서 그 파도가 거세니까 사공이 유능해지네. 나도 좀 힘든 시련 역경이 있으니까 더 많이 유능해질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자, 어떤 죽음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린 손녀 딸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울고 있는 손녀를 달래주려고 할 때 우리가 할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어. 이렇게 해서는 달래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애야,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의 삶을 마감해야 된단다. 애벌레가 죽어야만 애벌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애벌레가 죽지 않으면 나비가 영원히 될 수 없어. 할머니도 육체의 삶을 마감해야만 영혼의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할머니가 이제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영혼의 나비의 삶을 살았으니 하늘나라로 헐헐 날아 올라가신 거야. 영혼의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 올라가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어때요? 손녀딸한테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죽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할머니도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해야만 영혼의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주었을 때 그 손녀딸은 어떨까요? 아, 우리 할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나비가 되셨구나.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은유죠. 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뭐 우리가 또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를 막 안 하고 혼자 뭐 자기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걸 막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불편한 거 절대 이야기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술을 한잔 하거나 그러면은 술주정을 부릴 수도 있고, 자, 집에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참지 못하는 분노가 표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화병이잖아요, 화병. 이제 화병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댐에 수로가 없이 댐속이 막혀가지고 물이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속에 수로가 없이 계속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속이 터져버리겠죠. 어떤 쪽으로 터질까요? 아마 약한 댐 쪽으로 터질 거예요. 그쵸?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계속 쌓이고 이 표출이 안 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터질까요? 외부적인 사람한테 터질까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들한테 터질까요? 가까운 가족한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자기 아들 딸한테 화풀이하고 집에 와서 괜히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댐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댐에 수로를 만들어야 돼. 댐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계속 흐르게 만들어주면은 댐은 물이 넘칠 이유도 없고 댐속이 터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 마음에 화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수로. 누군가한테 화난 일도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짜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만남 심리가족은 땜독이 수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쌓여있는 그 분노나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이 부정적인 마음을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의 환경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만남 심리가족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땜독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땜의 비유를 해서 그 어떤 화병의 문제, 참만남 심리가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낌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요게 언유 비유의 표현이라 언유 비유. 이 언유 비유가 이렇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설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해가 힘들 수가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뭐 댐의 비유를 해서 또 나비의 비유해서 다양한 어떤 비유 언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치유 변화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유 메타포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달인. 자, 여기 이제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IPB 기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IPB.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한 번씩 훈련해보고 이제 마칠 예정이에요. IPB 자체가 이제 이 언유 비유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인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뭐 들었던 일이나 또 만든 이야기도 좋고 어떤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 제 이야기였지만 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너핏, 여러분들도 뭐뭐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긴 이야기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좀 짧은 이야기면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NLP적인 이야기로 보면 이제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소와 사자가 서로 무지무지 사랑을 했어요.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싱싱한 풀을 뜯어서 사자의 밥상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그 싱싱한 풀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자 또한 소를 무지무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아침마다 소의 밥상 위에 싱싱한 고기를 사냥을 해서 올렸어요. 소 또한 그 싱싱한 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이후에 소와 사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헤어졌답니다. 제 이야기였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을 대접하고 사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기한 고기를 대접했을 때 서로 먹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뭐 어떤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또는 고객들한테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죠. 사랑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피 내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헤아려 보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관계가 얼마나 더 촉진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이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사랑의 방식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제 자기 사랑, 자기를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의 메타포를 제가 우화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의 이제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예요. 아주 옛날에 미운 오리새끼가 있었어요. 이 미운 오리새끼는 자기가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느꼈죠. 항상 오리들을 보면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어요.
왜 오리들은 헤엄을 잘 치는데 나는 헤엄을 못 칠까? 오리들은 오리들끼리 잘 노는데 나는 왜 오리들한테 끼어들어서 잘 놀지 못하지? 모든 게 이렇게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느 강가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저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말을 했어요. 야, 나도 저 아름다운 새처럼 아름다운 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자 말했는데, 자, 그 혼자 말을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들었어요. 그 새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야, 너도 우리와 똑같은 백조야.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너는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니? 너도 아름다운 새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와 똑같이 아름다운 새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 나는 원래 오리와 다르게 생겼구나. 나는 원래 오리와 다른 백조였고, 백조로서 나만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날부터 백조의 삶을 살면서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였지만, 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에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지면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소심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백조의 속성이 더 커지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는 비교 경쟁하는 의식도 없어지고, 자, 다른 존재와 관계없이 나만의 자기다운 그 백조의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남들과 비교 경쟁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있는 그대로 축복받은 존재이구나, 이런 존재 가치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하나의 이제 그 IPB 기법이다 이 말이죠. 일단 제가 그 두 가지 우화적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실습을 다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미 9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과제를 드릴까 싶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IPB 기법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이야기로, 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와 같은 이런 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의 이야기도 좋고요. 뭐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요. 어쨌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의 이야기였지만 뭐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도 뭐뭐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3단계 요법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하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B 기법으로.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자, 1분에서 한 2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아요.